블루베리 농사 너무너무 쉽습니다. 원칙만 지킨다면. 블루베리 농사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어저께보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도 농장에서 가지치기를 하다가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고 그분에게 이제 블루베리 키우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린 것을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밭고랑에 앉아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을 앞두고 귀농해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 이제 30년간 군 생활하고 이제 퇴직을 한 다음에 귀농해서 이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분들이 블루베리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블루베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블루베리 농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면은 제가 오늘 답변 드린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 유튜브에서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제대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오늘 제가 저와 통화를 했던 그분에게 했던 이야기, 어떻게 하면 블루베리를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블루베리는 굉장히 단순한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도 너무나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저는 30년간 군생활하고 단 한 번도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저는 누구보다도 이 블루베리를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또 지금까지 큰 실패 없이 잘 키워왔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블루베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은퇴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은퇴한 다음에 이 블루베리 농사를 짓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블루베리 표준 영농교본이라는 책을 가지고 블루베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이 농장을 방문하면서 이제 책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농민들과 이제 선배 농부님들이죠. 이제 그분들과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책에서 본 지식과 그 다음에 실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알게 된 지식, 이 두 개를 이제 융합을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블루베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저만의 농법을 만들고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크게 실패함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블루베리 농사를 지금까지 큰 실패 없이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마찬가지 농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떠한 특정한 작물에 대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제가 짓고자 하는 작물이 어떠한 작물인지 그 작물을 먼저 파악해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블루베리가 무엇인지 파악한 특성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정말 단순해요. 하지만 그 단순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단순한 원칙에서 벗어나면은
절대로 블루베리는 잘 키울 수 없어요. 즉, 그 단순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든 어려운 결과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블루베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이 단순한 원칙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블루베리 나무의 특성인데 이제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산성 식물이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는 줄기 여러 가지 다발로 자라는 관목이다. 이제 세 번째는 블루베리는 천근성 식물이다. 네 번째 정도는 블루베리는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자란다. 유기물이 풍부해야 된다. 이 정도 같습니다. 요 정도, 이 4-5가지 원칙만 딱 지키면은 절대로 블루베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 4-5가지 원칙만 딱 준수해서 여러분들이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면 실패하지 않는데, 이 4-5가지 원칙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허티하면은 블루베리 농사는 절대로 잘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4-5가지 원칙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블루베리는 호산성 식물이다. 블루베리가 잘 자라는 토양은 pH 4.5에서 5가 되는 산성 토양에서 자란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즉 pH 4.5에서 5를 벗어나서는 블루베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 즉 농부가 원하는 만큼 잘 자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은 토양의 토양의 pH를 4.5에서 5로 맞춰줘야 되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얘기죠.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조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블루베리는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자란다. 이제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자란다는 것은 대부분의 식물들은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자라죠. 근데 특히 이 블루베리는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자랍니다. 심어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블루베리 나무의 특성 중에 하나인 천근성하고 이제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천근성이라는 것은 뿌리가 지표면 바로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표면 바로 아래. 그러면 왜 뿌리는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지표면 바로 아래에 있을까요? 블루베리 뿌리가 천근성이라는 것은 호기성이란 얘기예요. 즉 산소를 좋아한다. 공기를 좋아한다. 뿌리가 산소를 좋아한다. 즉 블루베리가 천근성이라는 것은 호기성이다. 즉 뿌리는 공기 호흡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뿌리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물 빠짐이 좋다는 거, 호기성이라는 거, 천근성이라는 거 다 같은 이야기예요. 물 빠짐이 좋으려면 그 어딘가 공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극을 통해서 물도 빠지지만 결과적으로 공기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블루베리를 심기 위해서는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심어야 된다. 지금 2가지 이야기했습니다. pH 4.5에서 5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심어야 되고, 세 번째, 블루베리는 이와 같은 유기물이 풍부한 땅에 심어야 돼요. 유기물이 풍부한 땅에. 유기물이 풍부한 땅에 심어야 된다는 것은 다 천근성하고도 또 관계된 이야기예요. 이 유기물은 이 입자 공극이 크니까 그 사이로 이 공기와 바람과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또 이제 이 유기물이 이제 부숙되면서 이 양분을 제공하는 그러한 원리로서 이 유기물을 풍부하게 넣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가 또 잘 자라는데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지역에 맞는 품종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에 맞지 않는 품종을 심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블루베리는 크게 이제 품종으로 나눌 때는 실질적으로 뭐 로부시, 하이부시, 뭐 레비다이 뭐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은 저는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 그냥 북부종, 남부종, 레비다이종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전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블루베리를 품종으로 나누는 이유는 얘들이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인데 여기처럼 추운 곳에서는 절대로 남부종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남부종이라는 것은 그 겨울에 버틸 수 있는 한계 온도가 12도에서 영하 12도에서 한 17도 정도까지 이렇게 본다라고 합니다. 물론 레비다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추운 춘천 지역에 그와 같은 레비다이를 심는다면 또는 남부종을 심는다면 절대 걔네들은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블루베리를 이제 6년 동안 키웠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열매가 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2020년도에 처음으로 열매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지역에 맞지 않는 품종을 심어서 그래요.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수확했느냐? 2020년 겨울에는 정말 춥지 않았어요. 정말 춥지 않아서 여기에서도 아마 남부종을 키웠어도 수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안 추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확을 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남부종 같은 경우 이렇게 꽃눈이 달려 있다 하더라도 이 꽃샘추위라든가 아니면 이 꽃눈이 버틸 수 있는, 이 나무가 버틸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역에 맞는 품종을 심는 것이 좋다. 남들이 좋다는 품종이 아니라 내 땅에서 내가 심을 수 있는, 내가 키울 수 있는 이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블루베리는 관목이라는 특성을 알고 키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블루베리를 교목처럼 키우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뭐 교목과 관목의 차이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먼저 교목이라는 것은 소나무나 미루나무나 뭐 은행나무나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커다란 나무, 느티나무, 이제 이렇게 하나의 줄기로 자라는, 그리고 이 밑둥의 줄기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오랜 동안 사는 그러한 나무들은 그러한 나무를 교목이라고 해요. 교목. 그러한 나무들은 정말 오랜 동안 자라지만 이 블루베리는 그러한 한 개의 줄기가 오래 자라는 교목이 아니라 땅속에서 이렇게 많은 다발로 자라는 관목입니다. 관목. 다발로 자라는 관목이죠. 그리고 이 관목, 이 줄기 하나하나의 수명은 과수로서의 수명은 6년 정도 본다고 돼 있어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직접 재배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요 땅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줄기를 이제 이 줄기가 한 6년 정도 지나면은 이 줄기가 노쇠해져서 이 끝에 있는 이 결과지의 길이가 짧아지고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해지고 그물형으로 만들어지니까 여기에서 나온 과일의 상품성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6년 정도 되면 이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죠. 잘라내고 바닥에서 나온 또 다른 신초를 키워서 얘를 또 6년 동안 따먹고 또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키워야 합니다. 즉 관목의 특성에 맞게끔 키워야 되는데 이 블루베리는 진달래과 나무로서 이제 진달래가 하나의 줄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계속 새로운 신초가 올라와서 크듯이 블루베리도 반드시 그렇게 키워야 된다. 그러면 오랜 동안 매년 늙은 가지를 잘라내고 이제 새로운 가지를 키워서 매년 일정한 수준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만 지키면은 너무나도 블루베리는 키우기 쉽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0년 동안 군 생활만 하고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2년 동안 귀농하기 전에 한 2년 동안 블루베리가 무엇인지 이제 이론적으로 책을 통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농장을 방문하면서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블루베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제 나름의 농법으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블루베리가 잘못돼서 속상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블루베리가 잘못돼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뭐 54일간의 길은 장마로 인해서 이제 수확을 못해서 이제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은 제가 이제 이 블루베리가 뭐 중간에 자라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두서없이 떠들었지만 블루베리는 이 초보 농부, 저와 같은 초짜 농부도 이 블루베리의 특성을 알고 그 원칙대로 그 원칙을 준수해서 키우면은 너무나도 쉽다. 그러나 그 쉬운 원칙을 무시하면은 너무나도 어렵다. 즉 가장 근본에 기본에 충실하면은 누구든지 아주 가장 쉽게 키울 수 있는 나무가 이 블루베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제가 상담했던 그러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블루베리 남들이 좋다는 품종이 아니라 내 농장에 맞는 품종을 심어야 한다.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블루베리 반드시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의 산도를 맞춰서 심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블루베리 하나의 줄기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관목의 특성대로 줄기채로 키워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블루베리를 만약에 교목처럼 하나의 외대로 키웠을 경우 이제 이게 몇 년이 지나면 결국은 그 외대는 더 이상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외대목을 자르면은 결국은 생산량이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매년 일정하게 신초를 키우고 가장 늙은 가지를 이제 잘라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키워야 합니다. 블루베리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심어야 된다.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이라는 것은 결국 토양에 공극이 많다는 것이고 공극이 많다는 것은 뿌리가 공기 호흡을 한다는 것이고 뿌리가 공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결국 뿌리가 천근성이라는 이야기죠.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를 효과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유기물 멀칭으로 유기물을 멀칭을 해서 이제 키우는 것이 좋다. 즉 유기물을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그 두둑 위에 유기물을 덮어서 블루베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정말 초짜 농부, 저보다 더 초짜 농부도 저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간단한 이 원칙, 블루베리가 자라는 이 원칙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분도 우리 이 추운 지역에서 빼게 재배하겠다, 화분에 재배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추운 지역에서 이 난방비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면 빼게 재배해라. 시설 재배를 하려면 난방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지 않고서 일반 노지의 백으로 재배하면은 이 수세의 크기는 화분에 심은 거하고 노지에 심은 거하고는 한 4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실제 제가 여기 농장에도 화분에 심은 것이 한 200~300개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들은 같이 노지에 심은 것과 비교하면 수세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 추운 곳에서는 백이나 화분 재배보다는 노지에 심는 것이 더 낫다. 다만 백이나 화분에 재배하려면 완벽한 가온 시설을 갖춰라. 그리고
기형의 가온 시설을 갖추려면은 이 휴면 시간이 긴 북부종보다는 휴면 시간이 짧은 남부종을 심어서 조기에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낫다. 다시 말해서 시설 재배, 화분을 통해서 시설 재배를 하려면은 저 남쪽에서 남부종, 휴면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을 가지고 재배하면은 정말 경쟁의 상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수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뭐 그분께 이제 해드렸는데 뭐 그분이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먼저 블루베리를 심으려는 이러한 생각보다는 블루베리가 무엇인지 먼저 배우고 나서 자신이 있을 때 자신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블루베리가 무엇인지 이제 안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그분이 블루베리 재배에 도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어느 구독자분과 통화했던 것을 바탕으로 또 제가 그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블루베리 농사 너무너무 쉽습니다. 원칙만 지킨다면. 블루베리 농사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블루베리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농사를 지을 만큼 이제 쉬운 작물이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려면은 먼저 블루베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접근하면 실패 없이 다 잘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및 춘천에서 귀농귀촌 멘토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블루베리 재배와 이 귀농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문자를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